처음엔 장기, 바둑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즐기는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생활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PC방을 차리기로 합니다. 500만원의 본인 자금에 친척들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 뭔지 아시나요? 네, 카카오톡인데요. 국내 메신저 사용 점유율로 보면 카카오톡은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바꿀 때 가장 먼저 설치하는 어플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팅 캠퍼스입니다. 네, 오늘은 3조 원대의 자산가이자 카카오그룹의 수장인 김범수 의장의 창업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범수 의장은 지금의 부유한 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은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를 포함해 8식구가 단칸방에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김범수 의장은 초등학교 시절 백과사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백과사전에서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당시 같은 초등학생 입장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우스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요. 가우스는 독특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풀어냅니다. 문제는 1부터 100까지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차례차례 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가우스는 양 끝의 숫자를 쌍으로 묶어서 더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뭐 이런 식이 아니라 1 더하기 100은 100일, 2 더하기 99는 100일, 3 더하기 98은 100일, 이렇게 되니까 101을 50번 더하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범수 의장은 가우스의 발상의 전환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놀이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또래 친구들한테 써먹었는데요. 같은 문제를 내진 않았고 예를 들어 20에서 30까지 더하는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고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백과사전을 뒤져서 다양한 퀴즈를 만들고 반에서 퀴즈 대회를 열기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김범수 의장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일은 늘 알아서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방이면 교육 철학을 가졌던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김범수 의장의 창업가 정신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김범수 의장도 남들과 같이 친구들과 놀고 싶고 TV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기 때문에 아예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잠을 자버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공부를 한 겁니다. 김범수 의장은 1년 재수 끝에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던 김범수 의장은 원했던 대로 공학도가 된 것입니다. 게임을 좋아했던 그는 대학에서 게임왕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술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게임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대 같은 과 대학원으로 진학한 김범수 의장은 1991년 논문을 준비하던 중 PC통신 기반 그룹 채팅을 경험하게 되고 컴퓨터 분야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던 그는 92년 졸업과 함께 삼성 SDS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원없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아니었다면 당시 고가였던 컴퓨터 장비를 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직 컴퓨터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초반 C++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윈도우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선배들의 말을 받아들여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히게 됩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동기로 입사한 그는 1994년 유니텔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유니텔은 1996년 런칭된 이후에 2년 만에 하이텔을 제치고 천리안에 이어 PC통신 2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삼성 SDS 유니텔 팀에 있다 보니 PC통신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90년대 후반 그 흐름이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이때부터 인터넷과 게임을 결합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게임을 적용하면 큰 반응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김범수의 아이디어는 대기업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8년 창업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김범수 의장과 뜻을 같이 한 대학 선후배 5명이 오피스텔을 빌려 모이게 됩니다. 창업 아이템으로 인터넷 게임이라는 큰 방향은 잡았지만 아직 프로그램 개발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장기, 바둑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즐기는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멤버 중에 3명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활도 해야 되고 게임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어차피 게임을 만들어야 되고 최신 게임의 흐름도 볼 수 있는 PC방을 차리기로 합니다. 500만원의 본인 자금에 친척들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80평 규모의 50여 대 컴퓨터로 당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PC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PC방이 막 뜨기 시작했던 영향이 컸는데요. PC방 한 구석에 개발실을 만들고 낮에는 PC방 운영을 했고요. 밤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한게임 설립 후에도 한동안은 PC방 사업으로 번 돈을 한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1년여 집중 개발 끝에 1999년 말 한게임 무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이때 PC방 운영을 위해 개발했던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국 PC방에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깔아주는 대신 한 게임을 PC방 컴퓨터 초기 화면에 띄우기로 한 건데요. 당시 한 게임의 임직원들은 PC방 사장님들의 문전박대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면에 한 게임을 띄우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 게임은 큰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10억 원대의 투자도 유치하게 됩니다. 서비스 개시 9개월 후에는 페이지 뷰 기준으로 전 세계 게임 사이트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게임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처럼 복잡하지 않았는데요. 바둑, 고스톱, 포커 등 대부분 일반인에게 친숙한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수백 년 동안 즐겨온 게임이니까 온라인에서도 통할 거란 예측이 적중한 거죠. 빠르게 늘어나는 한게임 회원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버거웠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범수 의장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막 뜨고 있었던 네이버와의 합병을 결정한 건데요. 한게임은 2000년에 네이버와의 합병 후 NHN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NHN 내에서도 한게임은 2001년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됐고요. 현재 네이버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김범수 의장은 5년 가까이 NHN의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갔는데요. 합병 당시 8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01년 231억 원, 2002년 740억 원으로 매년 두세 배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지식검색, 블로그, 게임 포털, 검색 광고 등의 서비스를 성공시키면서 국내 1위 포털 사이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7년 시가총액 10조 원대 이르게 된 NHN을 나오게 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김범수 의장은 한게임과 NHN 성공의 주역이지만 성공한 기업의 수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다시 창업가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탁옵션으로 받은 NHN 주식을 매각한 345억 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이어졌는데요. 1년 넘게 준비했던 SNS 서비스가 연달아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게임이 탄생했다면 이번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쯤부터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자를 모집하면서 스마트폰 앱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도전했다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요. 개발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 방식에도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려 하지 말고 사용자의 평가를 먼저 받아보자. 그리고 불편한 점이 생기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카카오톡은 기획한 지 2달 만에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고객 피드백에 의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어 간 거죠.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장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는데요. 2010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1년 만인 2011년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렇다고 카카오톡이 전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른 유료 메신저나 문자 서비스를 제치고 국민들의 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이트온과 같은 기존의 PC 기반 메신저들도 뒤이어 모바일용 앱을 내놓았지만 먼저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톡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 카카오뱅크, 카카오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성공시키고 있고 2014년에는 다음을 인수하면서 그 영역을 외부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2020년 현재 28조 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국내 8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김범수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자수성가 기업인으로 3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창업가로서의 그의 행보는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많은 후배 창업가를 양성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